폐지를 줍는 80대 노인이 남의 물건을 잘못 주워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주에만 200여 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복지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정희 의원과 임정엽 전 군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물면에서도 더민주당과 대결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들의 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소에 여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은 폐지 줍는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80대 할머니가 택배 상자를 폐지로 알고 팔아넘겼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노인 복지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할머니가 편의점 앞으로 걸어오더니 종이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얼마 후 이 상자를 폐지와 함께 고물상에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상자에는 50만 원 상당의 유모차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고 고객이 맡겨놓은 것을 할머니가 들고 간 겁니다.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86살 유모 할머니. 경찰은 할머니가 폐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 혐의 적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물상에 처분했던 가격도 그 폐지 가격인 2,000원 정도 받은 걸로 봐가지고 할머니가 폐지로 판단하고 파는 것이 아닌지. 결국 할머니는 한 달 벌이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물어줬고 형사 입건까지 돼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비단 유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폐지 주워갖고 하루 돈 몇천 원씩 불어도 해야지. 뭐 대학교 한 번씩 가면 약값이 뭐 엄청 나 가시겠다고 체력자도 안 해줘요. 한 달 내내 버는 돈은 3만 원에서 5만 원에 불과하지만 노인들끼리 경쟁이 심해 다툼이나 폭력에 휘말리는가 하면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한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서 길거리에 나서서 폐지를 줍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수급자가 아니신 어르신들도 실질적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생계 잇기와 결국 사법 처리까지 내몰린 노인들. 부양받아야 할 세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처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전주에만 200명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벌이를 위해 노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너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은 바람끝이 매서운 오후 2시. 79살 문모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문 앞에 내놓은 박스를 줍습니다. 인도가 비좁아 차도로 내려설 때면 차들과 뒤엉키는 아찔한 순간도 벌어집니다. 횡단보도 차가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좀 위험하더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레 한가득 폐지를 수집하는 문 할아버지. 한 달에 버는 돈은 5에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kg당 80원 하던 폐지값도 최근엔 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동갑인 부부가 10년째 함께 폐지를 줍는데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낡은 집 한 채가 있고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도 아닌데 손자 3명까지 돌봐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노인에게 가장 손쉬운 게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누가 시키들 안 해. 젊은 사람들 시키지. 집에도 그런 게 할 거 있어. 쓰레기다 주다가 모아서 팔아야지. 전주시가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이 2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대는 30명이었고 나머지는 노인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7, 8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지원 대상이 아닌 노인도 많았습니다. 노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80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다 더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전주시는 야광조끼 보급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출산에 따른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한 곳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 전기료, 도시가스 감면 등을 신청하려면 각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도 이달 말부터 시행돼 복지와 창업, 취업 등 600개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변기를 맞아 봄철 화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691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포함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의 경우 52% 증가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해마다 봄철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전정희 의원을 영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 영입 의사도 밝히고 있어 민주당과의 대척점에 있는 인사들로 진용을 꾸리는 모양새입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 대상자인 전정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더민주당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한 뒤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확인 사살 받을래, 그냥 수용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아연했습니다. 때맞춰 국민의당 인사들도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정희 의원에 대한 영입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저희 당에 오셔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선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국민의당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 대한 영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임 전 군수에게 영입을 권유한 상태라고 단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기 완주군수를 지낸 임정엽 전 군수는 2년 전 민선 6기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더민주당 측과도 정치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인물 영입 시도는 이번 선거를 더불어민주당과 인물군에서부터 전면적인 경쟁과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는 이번 총선의 승패와 결과를 떠나 상당 부분 후유증과 생채기를 남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10개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누구이고 각 당의 공천과 본선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전주 병으로 이름이 바뀔 전주 덕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덕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양현섭 민주평통자문위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의원과 성은순 금성장례식장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김건식 경남대 교수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정계 복귀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전주 덕진의 표심은 벌써부터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찬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여기는 호남 아닙니까? 정동영 그분도 참 잘하잖아요. 덕진이면 무조건 너무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전주 시민을. 더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 현안을 챙겨온 김성주 의원이나 바닥 민심을 겨냥한 성은순 대표 등 지역 밀착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은 정동영 전 장관의 인지도와 영향력, 그리고 김건식 교수의 전문성 등으로 강력하게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 공천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주 덕진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대결 구도가 전국적인 관심을 부를 전망입니다. 후보들은 서로 각 당의 우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주 덕진 선거전은
도내 전체 구도는 물론 전국적인 기선 다툼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이 전화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나설 후보를 권리당원 전화조사 30%와 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 앞서 공천심사에서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20%가 넘으면 1위가 시장 후보가 확정됩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합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교대 입학과 임용시험 합격은 우리 사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의 통로였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걸까요?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도내에서 새로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는 27명에 그쳤습니다. 137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도내 초등학교 교사의 정원을 70명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합격자 261명뿐만 아니라 지난해 합격자 71명까지 332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100명가량은 추가 발령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230여 명은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쉽게 뽑아서 안정된 학교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250명을 예비 인원으로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책은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이 이어지게 되면 1년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늘게 되거나 아예 선발 인원 자체를 줄여야 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교사 양성기관인 교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률 저하되고 합격률이 저하되면 교대 인원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교대 인원 줄어들면은 교대 통폐합 위기에 내몰리고 이 상황이 고리처럼 엮여져 있는 거죠.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합격자의 임용 지연을 넘어서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도내 대학들이 입학식을 열고 2016학년도 학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어제 삼성문화회관에서 학사과정 4,100여 명과 석박사과정 1,400여 명 등 5,594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군산대도 어제 입학식에서 학사과정 1,800여 명을 포함해 2,100여 명의 입학을 허가하고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양궁 경기장이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임실군 오수면에 38억 원을 들여 관람석 500석 규모의 주 경기장 등이 포함된 양궁 경기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체육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성현 선수의 이름을 딴 국제 양궁 경기장 건립을 오래전부터 건의해왔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신청사를 짓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어제 전주 서부 신시가지 도청 인근 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서 청사 기공식을 갖고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공사비는 170억 원으로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상공회의소는 현 청사가 지어진 지 40년이 돼 노후된 데다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일절인 오늘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오늘 차량 흐름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시야도 날씨도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중 3.1절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테니까 외출 전 도로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일선 시군마다 부족한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준비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진안군과 익산시의 사례와 또 완주군의 농촌 지역 통합버스 운영 등 다양한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올해 정부 각 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 마령면과 정천면의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 등 3개 분야 5건에 2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안군은 올해도
120억 원에 이르는 진안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읍 발전 협의를 구성해 사업 신청에 나서는 등 국가 공모사업 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 사업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216억 원의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도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예산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신규 예산으로 62건 5,800억 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익산시는 이 가운데 소스 산업화 지원센터와 일본 국대에서 식품 클러스터 간 진입 램프 개설,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8건을 선정해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부부 교육에 나섰습니다. 남원시에는 현재 557세대 1,78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거주 중인데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참여해 한국 생활과 부부관계 개선 방안과 원활한 소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교육을 23개 전 읍면동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다문화 부부 갈등 문제를 해소를 해서 안전적인 정착을 도와주려고 부부교육을 오늘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완주군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으로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13개 중고등학교 학생 83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택시를 3월부터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탑승제사 학교까지 1,000원을 내고 이용하게 되는데 완주군은 통학택시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귀농 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라는 정체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제영화제 측에 따르면 올해는 전주라는 공간과 의미를 영화 곳곳에 담아내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영화제가 진행되는 공간도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에 개막해 5월 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40여 개 나라와 210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봄을 맞아 토요일 야간 개장에 들어갑니다. 전주박물관에 따르면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은 폐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합니다. 박물관 측은 야간 개장 기간, 가족 영화 상영, 지역공단의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며 가족 단위 관람객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역사교과서 보조자료 집필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당초 역사교과서 보조자료의 집필 방향과 기준 등을 2월 안에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늦어져 이달 말에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분과별로 주제 발굴과 주요 논점에 대한 집필진들의 의견 수정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 무급 자율 연수 휴직제가 올해 도내에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자율 연수 휴직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도내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연수 휴직은 교원이 자기개발 등을 위해 재직 기간 중 한 차례 1년 이내 기간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순창군 작은 영화관이 오늘 3.1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온고을 현대 한국화전을 선보입니다. 조각가 차주만의 개인 전시회가 오늘까지 군산 예깃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가 오는 13일까지 진안역사박물관에 마련됩니다. 해방 이후 전북미술 70년 역사를 조망하는 전시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97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오늘 전북도청 공연장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3.1절 기념식과 독립만세 운동재현 행사가 오늘 정읍 태인초등학교 등 태인면 일대에서 치러집니다.
전북 비영리 단체인 청년들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시 일대에서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10일 정식 개장에 앞서 오늘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솔레 청소년 수련관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 중학생을 모집합니다. 3.1절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5도, 전주 4도 등 3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다가 낮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